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데요. 특별히 이번 2024년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1959년생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절대로 주변 분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한다. 자식이 수입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또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신청해도 소용이 없다. 등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을 동원해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 개개인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가격, 그리고 공적연금의 수급 상태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를 덜기 위해서는 신청하시기 전에 꼭 제대로 공부하셔서 정리할 것과 가지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 충분한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새로워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의 초과입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인정액을 매달 들어오는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신청인의 소득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출하는 일정한 공식이 복잡하므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영상을 여러 번 보신 후에 직접 계산해 보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두 번째 사업소득, 세 번째 임대소득, 네 번째 연금소득, 다섯 번째 이자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일반 재산, 그리고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포함하는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값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며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두 번째는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의 소유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으셔도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바로 탈락입니다. 2023년까지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가액 기준만으로 고급 자동차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고급 회원권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100% 소득 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증여나 매각을 통해 걸림돌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듯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세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증여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금을 이체했다고 해서 내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체하기 전과 같이 여러분의 재산으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이체했을 경우 단독가구는 매달 235만 7천 원을 자연소비분으로 공제해서 영원히 될 때까지 약 43개월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되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자연 소비분 286만 4천 원을 공제해서 0원이 될 때까지 약 35개월이 지나야 부모의 재산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무리한 증여는 꼭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네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적 연금개혁의 내용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다섯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감액되고 의료급여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여섯 번째는 가족 간의 부동산 금융거래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를 2억 원에 전세를 주셨다면 시가표준액 3억 원의 50%인 1억 5천만 원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형제, 자매 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가족 간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일곱 번째는 가족에게 명의대여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자녀의 절세를 위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녀의 비과세 저축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는 등과 같은 나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금의 성격, 출처 등을 구분하지 않고 100%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되고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되오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여덟 번째는 국외 체류 60일 이상일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이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 출국해서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5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아홉 번째는 주민센터의 초보적인 상담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상담에 있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상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주민센터 담당자의 미숙한 상담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마지막 열 번째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일 깜빡해서 6월에 신청하셨다면 4월, 5월 기초연금 두 달치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가난해서 힘들어서 받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그동안 힘들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해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한 노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꼭 받아보세요.